이번 달 12월 맞이 몇 권 소박하게 책을 샀어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 책들을 산 이유는 얘가 가장 큽니다. 얘가 뭐냐면 푸 발쿠션이에요. 얘 때문에 책을 5만원어치를 채워서 주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천선란 작가님의 나인입니다. 이전 작품인 천개의 파랑을 정말 재미있게 읽어서 이번 작품도 굉장히 기대감이 컸거든요. 읽고 싶어서 도서관을 검색해 봤는데 예약 대기가 너무 긴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나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숫자인가 했는데 주인공 이름이더라고요. 나인이라는 고등학생 주인공이 식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실종 사건을 파헤치는 SF 스릴러물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을 다 읽으면 얘부터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김추혁 작가님의 행성어 서점입니다. 김추혁 작가님, 천설란 작가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들인데 이번에 신간을 내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이 책은 김추혁 작가님의 아주 짧은 소설집인데 그 안에서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장편 소설도 좋아하고 단편 소설도 좋아해요. 특히 단편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 중에 자투리 시간에 독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틈틈이 읽기가 좋아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책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입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의 조상님 뻘인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닝 루틴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배철현 작가님의 수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역시 나를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한 책인데 모닝 루틴용으로 구입을 했어요. 표지가 굉장히 강렬하네요. 이 책은 자기계발서보다는 철학서에 가깝다고 합니다. 최근에 철학에 살짝 발을 담가서 궁금해서 구입을 했어요. 되게 쉽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같이 철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12월에 읽을 책으로 4권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푸 발쿠션도 같이 왔습니다. 괜찮은 책은 또 리뷰를 해볼게요. 소피가 아빠와 함께 공원을 놀러 갔어요. 더 놀다 가고 싶단 말이에요. 소피야, 아빠 말 들으렴. 저는 이제 남편이랑 교대를 해서 자유시간을 가지려고 나왔고요. 이 책 스토너 조금 남았어요. 제가 주중에 꽤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커뮤니티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가서 남은 책을 읽고 좀 제 생각도 정리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제 책상이 있고 책장이 있는 공간인데요. 지금 보면 창가 쪽에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창가 쪽에 있으니까 겨울에는 새벽에 발이 너무 시린 거예요. 이 창 쪽으로 한기가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겨울에는 여기 있는 책상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지금은 여기 기타가 있는데 여기다가 책상을 벽을 대고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 좀 발이 안 시리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달력도 바꿔야겠네요. 지금 문제가 약간 생겼는데 원래 이 타공판이 벽 쪽으로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자리도 안 차지하고 저는 요만큼만 썼었는데 얘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타공판을 약간 왼쪽으로 보낸 다음에 요만큼만 나오게 해놨거든요. 일단 책상을 이렇게 놓고 써보고 만약에 불편하면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 스탠드를 올려놓은 게 좀 생뚱맞긴 한데 타공판 때문에 지금 자리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보통 제가 현재 읽고 있는 책들을 꽂아놓고 있거든요. 요거는 아이패드고, 요거는 이북 리더기고, 이거는 다 찢어졌어요. 독서 노트이고요. 요거는 제가 독서 노트 쓸 때 책 표지들 출력하면 붙여놓는 파일첩이고요. 지금 책 표지들 이렇게 뽑아놓은 거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냥 막 쓰는 노트이고 지금 읽고 있는 책들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남편 기타를 여기 창가 쪽에 이렇게 놨는데 남편이 싫어할 것 같아요. 기타는 창가 쪽에 놓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악기라서 뭐 수분이나 이런 것 때문이에요. 남편이 오면 어디에 두고 싶은지 물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겨울맞이 책상 위치 변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발이 좀 덜 시릴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스토너를 다 읽었어요. 그냥 제목이 스토너고 스토너의 일생을 다룬 거야. 근데 그냥 잔잔해. 소설 그냥 가상 인물이에요? 가상 인물이야.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책으로 꼽지? 막 이러면서 처음에 불신의 눈으로 막 읽었단 말이야. 근데 초반에는 너무 잔잔했어. 아니 내가 이 책 전에 좀 자극적인 추리소설 같은 걸 읽었어가지고 더 잔잔해서 이 책이 왜 재밌다는 거지? 라고 했는데 재밌더라고. 이게 재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요거만의 맛이 있어. 요거만의 맛이 있어요. 글을 되게 잘 써. 섬세하고 복잡하지 않은 문장인데도 감정이 되게 간결하게 독자들 잘 전달하더라고. 번역을 또 그렇게 잘했나 보네. 번역도 잘했겠지. 음식으로 따지자면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맛집, 조미료 하나도 안 쓰고 재료 많이 안 썼는데도 굉장히 맛있는 그런 느낌의 책인 거지. 어떤 남자가 살아왔던 길이야. 근데 그 안에서 뭐 그 사람이 외롭기도 하고 고난도 겪고 고통도 겪고 또 어떤 것들에는 신념을 지키고 또 어떤 것들은 포기하고 돌아서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거든. 그리고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 딸을
딸이 태어났는데 이제 엄마는 이 딸을 좀 방치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빠가 얘를 돌봐야 되잖아. 근데 스토너가 교수니까 자기 서재에서 공부를 하면서 옆에 조그마한 책상을 놓고 딸이 책도 읽고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해. 그러면서 이 딸을 보면서 아 나는 이 딸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는 좋은 교육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이 딸도 점점 멀어져. 스토너의 와이프가 둘이 딸과 아빠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지니까 왠지 심통이 나서 그랬는지 이 딸을 자기가 좌지우지 하려고 데려가. 그래서 아빠랑 잘 말도 못 섞게 해. 만나는 시간도 없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딸이랑도 사이가 멀어져. 내가 딸이 있어서 그런지 스토너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딸을 좀 더 보살펴주고 잘 관계를 유지했으면 딸이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그냥 그거야. 그냥 우리의 삶이랑 비슷해.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도 특별한 일을 막 살면서 겪거나 또 특별히 막 행복하거나 막 특별히 막 높은 권력을 쥐거나 부자가 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하루하루가 흘러가잖아. 그 안에서 되게 고난을 느끼면서도 외로우면서도 그걸 또 견뎌내잖아. 그런 것들을 담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나처럼 감정적으로 흠뻑 빠져드는 것 같아. 마지막에 되게 울컥울컥했던 부분이 있는데 스토너가 이제 암에 걸려서 수술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가망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오래도록 살던 자기의 집에 와서 자기 그 서재에 누워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무엇 위해 살았나?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야.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보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나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 지혜를 갈구하며 살았어. 근데 지금 나에게 남은 건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내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대체 나는 무엇 위해 평생을 살았나? 이런 질문들을 반복해서 던져. 그 부분이 진짜 슬프더라고.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진 않지. 순간순간의 결정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때 당시엔 최선의 결정을 하는 거지. 나의 상황에서는. 나는 무엇 위해 사는가 그 질문을 돌아보게 만드는 소설이네. 20대 후반에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구체화하다 보니까 나는 내면이 단단하고 삶은 소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건 나랑 비슷하네. 그치? 그러니까 내가 20대 후반에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봉이 같은 사람 만난 거지. 그치? 그래서 매력을 느껴서 만났겠지. 근데 우리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닮아 있으니까 내가 그런 삶을 꿈꾸는 게 행복한 거지. 만약에 내면이 단단하고 화려한 삶을 원했다면 나는 이런 안 했겠네. 아니 저 꿈 상상하고 아니 조금 이제 달라졌겠지. 아니 매력을 못 느꼈을 수 있겠지. 왜냐면은 여봉이는 처음에 나 만날 때도 그 20년 된 자동차 타고 왔잖아. 근데 난 그 모습에 13년 된 자동차를 타고 온 여봉이를 봤을 때 난 반했지. 그리고 당당하게 그 차를 나한테 소개했잖아. 첫 만남인데도 안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반했지.